머신러닝 스터디 이번에 커널이랑 SVM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원래 스터디를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진행했었는데 좀 주제가 워낙 어려운데 정리가 좀 안 된 상태로 하기도 했었고 그 소음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보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 뭐 자화자찬이긴 한데 뭔가 특히 SVM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국내 자료 중에선 웬만한 자료보다 거의 다 깊게 좀 친절하게 좀 돼 있지 않나 싶으니까 다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꼭 아래 내용들을 공부한 후에 수강할 것 하고 CS2구에 이 강의들을 넣어놨는데 보면 당연히 좋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거의 친절하게 진행하지 않고 착착착 치고 나갔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좀 더 오랜 시간 찍을 거기도 하고 좀 더 그래서 뭐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이것들 먼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 커널이라는 거 다룰 건데 커널이란 무엇이냐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 계속 쓰는 이 아이유죠.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보겠습니다. 뭐 리니어 리그레션 저희 앞에서 했던 것들 보면은 뭐 프레딕션 y hat 뭐 h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 펑션 해가지고 만들었었죠. 베이시스 펑션 하는 이유는 뭐 바이어스 트릭 해가지고 뭐 맨 왼쪽 칼럼에다가 1 줘서 그 바이어스 텀을 따로 안 둬도 이렇게 바이어스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전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논 리니어리티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함수들 그러니까 x1, x2, x 이런 거만 쓰는 게 아니고 x 제곱, x 세제곱, 뭐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거 쓰면서 저희가 더 다양한 풍부한 모델들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이 베이시스 펑션을 몇 개를 쓰냐가 또 모델 컴플렉시티에 또 관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번에 그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불렀는데 뭐 피처 매핑이라고 해도 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좀 피처 매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맥락이 좀 더 나아서. 네. 그래서 이거 좀 리캡인데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이거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은 리스트 스퀘어니까 그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항상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존재를 안 한다 가정하고 근데 이제 그럼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로 미분이 되면은 학습이 되니까 그런 거 찾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일단 해보죠. 왜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저번에 이거 GLM 할 때도 했었죠. 이 잔차 그 레지듀얼의 이 피처 매핑 한 거, 곱한 거로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팅을 하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가우시안에서 리스트 스퀘어가 가우시안에서 어떤 GLM, 뭐 GLM이라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관점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 세타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근데 뭐 표현이 뭐 된다고 일단 가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잘 합치면은 예. 이렇게씩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값들을 그냥 스칼라란 말이에요, 스칼라. 즉, 이제 어떤 이 phi xi, 이 i는 이제 그 샘플 개수 1부터 n까지 돌아가고, 이 phi x의 어떤 그 가중치가 붙은, 그러니까 phi x에 대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그 웨이트 뭐 세타 이거를 뭐 찾아내는데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관찰을 한 게 파이 x에 대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더라를 저희가 지금 관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서양대수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슬슬 뭔가 와닿을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형태가 항상 그거거든요. 이게 베이시스고 이게 그때의 좌표인. 그러니까 즉 그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n 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각 차원의 축이 이 phi xi인 어떤 베이시스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좌표만큼 그 곱해가지고 스칼라 곱하면은 그게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겠죠? 이 세타가. 즉
세타가 이때까지는 뭐 저희가 뭐 클로즈드 폼 솔루션도 알고 그렇지만 어떤 막 명확하게 전개된 그 뭐 by로 표현돼 있고 y가 들어가 있는 그런 행렬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러한 이거를 베이시스로 가지는 이러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를 좌표값으로 갖는 이런 거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써져 있죠. 피처 매핑의 각 컴포넌트를 축으로 하는 벡터 스페이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좌표만 생각을 해도 이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시로 들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가 다루는 좌표기가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뭐냐 하면은 각 베이시스가 E1, E2, E3라는 거를 이렇게 따르고 그때 E1이라는 거는 100, E2라는 건 010, E3라는 건 001 이렇게 돼 있는 벡터들을 썼을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거를 저희는 이 축을 사용하니까 그냥 표현을 생략을 해서 좌표 1,2,3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1,2,3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이거인 거죠. 마찬가지로 세타라는 거를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그냥 세타라는 거를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세타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달라졌죠. 기존 그 반식이랑 다르게 벡터 스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표현한다 해서 같은 건데 같은 방식인데 다른 걸로 표현한다 해서 이거 보통 듀얼이라고 부릅니다. 네, 듀얼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이 그냥 듀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뭐 좀 이따 아마 최적화 문제를 보면 또 그게 와닿으시겠지만 결국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 바꾸면서 어떻게 잘 뭐 더 재밌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더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거가 전 수학이라 생각해서 결국 다 듀얼이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도 과정은 이렇게 흘러왔었고요. 이거 뭐 저희 벡터라이제이션 배웠었잖아요. 이거 이거 이제 그 서메이션 있는 거가 뭔가 행렬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 좌표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벡터라이제이션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개할 수 있더라. 네, 그렇게 이렇게 지금 K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 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서 하나 일단 이거부터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여기서 쓰이는 아니다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죄송합니다. 네. 이 식을 전개를 잘 보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건 지금 파이가 그 벡터이기 때문에 이 값은 스칼라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칼라로 되는 거가 보통 저희가 표준적으로 알고 있는 내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내적을 그냥 그 JI 어떤 뭐 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파이 X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될게 이게 지금 프레딕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그 직선인데 그 직선,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직선에 X에 대한 정보가 뭐가 필요할까를 보면은 생각보다 저희가 X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를 어떻게든 구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파이 x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내적 값으로 결국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파이 x가 뭔지 몰라도 이 파이 x들의 내적 사이의 내적 값만 알고 있으면은 이걸 표현 가능하다 이런 거 한 건데 어차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 그 각 샘플들 간의 내적 값을 어떤 뭐 매트릭스에다 이렇게 잘 담아 놓을게요. 그 매트릭스를 이제 커널 매트릭스 혹은 그램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는데 어 같은 뭐 뜻입니다만 저는 이 약간 관점이 다르다 생각해요. 커널은 좀 더 머신러닝 이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러닝 뛰어기 쪽에 그 맞는 용어 같고 그래메틱스는 이 좀 더 설명대수에 맞는 것 같은데 같은 뜻인데 전 굳이 지금 일단 잠깐 그래메틱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제 설명대수 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메틱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선형대수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제 그냥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너 프로덕트 뭐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가 되면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뭐 그
이너 프로덕트 벡터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근데 그때 그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걸 사실 꼭 이렇게 알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A를 어떤 뭐 n by n 행렬로 놓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건 이제 빼야겠네요. 이것도 그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는 거에 그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식도 내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예. 뭐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뭐 지정을 해주면은 깔끔하게 나오는데 사실 꼭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냐? 그러면 이제 이너 프로덕트 저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선형대 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근본적인 직관인데 선형대 수를 다루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아이디어가 베이시스 이 기저들에 대해서 잘 알면은 모든 벡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2차원 벡터 그러니까 뭐 평면이죠. 예. 2차원 벡터만 생각을 해도 그 경우의 수가 무한대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만약에 2차원이니까 그 베이시스 기저가 이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두 베이시스 두 개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은 저희는 그 모든 그 무한계의 벡터에 대해서 그 어떤 규칙들을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대수로 하면은 항상 베이시스로 뭔가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이 베이시스가 만약에 n 차원이라 해서 n 개의 베이시스가 있다 했을 때 이 베이시스 간의 이너 프로덕트 내적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저희가 이렇게 행렬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은 그럼 저희는 이너 프로덕트가 이 어떤 공식인지 몰라도 사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그래메틱스 위에서 이거하고 지금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메틱스를 알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를 알고 있는 거죠. 즉 그래메틱스를 정의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방금 3차원 유클리드한 이거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식을 그냥 2원, 2, 2, 2,3로 대입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소그널 많이 다루고 막 그람슈미트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올소그널이라는 게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내적했을 때 0 되는 게 올소그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래메틱스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올소그널의 개념도 어떻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잠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갑자기 이 그래메틱스 벡터 스페이스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저희가 이 아까 커널 뭐 이 매트릭스든 뭐 뭐든 이 어쨌든 이 K 커널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사용한다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추상적인데 어, 좀 한번 볼까요? 자, 빌드업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 다시 보시죠. 이거를 JI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냐 하면은 어떤 파이라는 피처 매핑을 써가지고 내적한 값이 그냥 K라는 매트릭스의 ij번째 그 열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그래매틱스 마냥. 근데 저희가 이 아까 이 파이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 내적값만 알아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내적을 생각을 한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파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K를 먼저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순서가 좀 이상하죠. 네, 사실 예로부터 나온 게 얘인데.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K를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K에 맞는 어떤 파이 매핑이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K를 이 커널, 이 그래매틱스를 뭘 정의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이 파이를 축으로 하는 이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놀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가보면은 저희가 이 어떤
파이에 대해서 이 내적한 이거를 그냥 그 파일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결과만 먼저 한번 정해 볼게요.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거 내적 어떤 거 두 개의 그러니까 x랑 z 이 벡터들의 내적 그 피처 매핑을 하고 어떤 피처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내적한 그 값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파이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x1 제곱 x2 제곱 들어가고 z 넣었을 때 z1 제곱 z2 제곱 들어가고 뭐 우리가 아는 그 내적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K, 이러한 커널을 쓰면은 이러한 커널을 여기서 먼저 골라버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파이 매핑을 쓰는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X1 축이고 X2 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 쳐봅시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이거 뭐 1, 0 해가지고 이제 다른 레이블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건데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긴 게 이렇게 돼야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많이 다뤘는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 잘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으로 나눠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K를 이런 걸 선택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러한 파일을 축으로 가진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룬다는 거고 그러한 파일을 축으로 그 다루는 벡터 스페이스를 한번 그려 보면은 이게 x1 아까 이게 x1 x2였죠? 이건 이제 x1 제곱 x2 제곱을 축으로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0이 없죠. 이게 다 제곱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핑하고 보니까 이 스페이스에서는 지금 저희가 리니어 그 뭐야 디시전 바운더리 그러니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충분히 잘 이 클래시피케이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K를 잘 고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피처 매핑을 쓰는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장점들을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파이 x가 사용이 안 됐고 결국 이 파이 x의 내적만 사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리니어한 방법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씩 다뤘던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퍼셉트론, 뭐 피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리스트 스퀘어 등의 이런 방법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의 그 파이 매핑을 지정을 안 하고 커널을 먼저 지정함으로써 이렇게 고차원의 어떤 걸 써보는 이런 테크닉이 가능하다. 이걸 커널 트릭이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커널 트릭을 우리가 앞으로 뭔가 이런 장점들을 좀 누려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사실 맥락이 GLM이랑 비슷합니다. GLM도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F 뭐 액티베이션 아니면 뭐 F 인버스 링크 이런 거를 막 공간 한번 쑥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리니어하게 다루는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인투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냐 하면은 사실 뭐 이 정도 인투이션인데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터스텔라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좀 주접이라서 제가 스터디 때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주접이라서 안 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하는 게 낫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과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뭐 다들 좋아하지만 막 모든 장면을 좋아하지만 하나가 뭐냐면은 웜홀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잘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인데 자 웜홀이 이제 막 블랙홀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순간이동할 수 있게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보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또 준비를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저희가 우주선을 타고 여기서 그 웜홀이라는 게 블랙홀처럼 쑥 빨려 들어갔다가 여기서 쑥 나오는 거예요. 순간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순간이동이라는 게 뭔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머피였나? 그분이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은 여기서 갑자기 종이를 접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접고 그 다음에 그 종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펜해가지고 뚫어요. 아, 뚫어요.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순간이동을 하는 그림이었지만
2차원에서는 그랬던 건데 3차원에서 보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극히 정상적인 뭔가 그 통로를 통해 이동한 그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순환 이동이 아닌 거예요. 3차원에서 보면은. 즉 이것처럼 저희가 그 지금은 이거에 2차원 매핑이라서 뭐 좀 이 예시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2차원이었던 것도 예를 들어서 이 그 컴포넌트가 되게 여러 개인 뭐 D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널을 설계를 하면은 저희가 2차원이었던 것도 고차원에서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안 됐던 거를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던 거를 3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설명이 그때는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커널 트릭의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더라. 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고차원에서는 리니어 하더라도 잘 나눌 수 있겠지. 되는 거고. 그 고차원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어 예, 보시면은 만약에 이러한 커널을 쓴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X 트랜스포즈 Z 그러니까 이 내적한 거에다 제곱 하는 거라는데 그냥 뭐 어떻게 뭐 어떤 파이끼리 이제 매핑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커널이 이제 그 타당한다는 걸 보이려면은 그래서 그 어떤 파이 피처 매핑이 될까를 잘 전개해서 바꿔 보면은 꼭 이거만 유니크한 게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엄청 많은 경우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 이러한 피처 매핑을 쓰는 어떤 공간을 쓴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3차원이었거든요. 이 X는 X 1, 2, 3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갑자기 9개, 예. 9차원으로 갑자기 보내버려가지고 그 원래 3차원에서는 잘 분리가 안 됐던 게 보내고 보니까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리그레션도 사실 똑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리그레션에도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커널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커널을 쓴다는 거는 이러한 피처 매핑을 쓰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뭐 보시면은 지금 딱 가우시안 그 PDF의 그 형식이죠. 근데 뭐 누군가는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RBF 커널이라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어떤 이런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이런 테크닉을 쓰면은 무한 차원의 피처 매핑을 쓰는 그런 공간에서 뭔가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이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가우시안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그 예측이나 이런 거 하는 게 꿈보다 해몽마냥 무한 차원에서 뭔가를 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 네, 그런 걸 말하고요. 다만 여기서 살짝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저희가 어떤 하이어 디멘셔널로 이렇게 만약에 특히 이런 IBF 커널 같은 걸 하면 무한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활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차원 축소의 예시인데 보시면은 이게 스위스 롤 케이크인가 어좀 막 그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에 이렇게 생겼던 거를 그 3차원을 꼭 볼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2차원을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을 축소시킨 그런 얘기인데 저희 이제 반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해서 보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커널 트릭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3차원을 쓴다 해서 이 3차원을 지금 온전히 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지금 2차원의 정보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이 모든 이 공간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스위스 롤케이크 망에 말려 있는 이 공간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를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2차원에 있던 거를 3차원으로 했다 해서 이 3차원의 모든 공간을 쓰는 게 아닌 2차원처럼 돼 있는 이 공간만 쓰는 거다. 이게 뭐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잠깐만 언급했습니다. 예. 잠깐 언급했고 이 한 가지 그 커널 트릭이 쓰인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한 건데 뭐 이름은 커널 리치 리그레션 돼 있는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리치 리그레션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리치 리그레션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2분의 람다라고 돼 있지만 뭐 람다 조정하면 되는 거고 이 세타의 그러니까 웨이트의 크기에 페널티를 준 이런 겁니다. 이걸 저희가 풀어보는 과정을 하면은
사실 이 리치 리그레션은 그냥 그 클로즈드 폼으로 한 번 나오는데 그걸 굳이 그냥 뭐 그레디언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아까 했던 그거죠. 그렇게 해서 막 표현을 해보면은 이걸 이제 그냥 스칼라 알파 i라고 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아까 위에서 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베이시스로 가지고 좌표로 보겠다는 이 시도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막 이렇게 잘 바꿔보면은 이 파일로 매핑한 다음에 피처 매핑을 한 다음에 내적한 거를 커널의 ij 번째 그 엘리먼트 이렇게 뭐 표현을 했고요. 하면은 저희가 이 알파라는 값을 커널 y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최종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물론 이 예측을 최종적으로 하려면은 이 파이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자 보시면은 예, 이 아, 아니지. 다시 예. 저희가 세타 이 웨이트를 알려면은 이 파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지금 이 그 코이피션트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이피션트를 알고 파이를 알면은 세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예측하는 값은 결국 세타에다가 파이를 이너 프로덕트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전개해 보면은 저희는 결국 파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잘 커널만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 안 쓰고 커널만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커널을 선택하면은 저희가 어떤 임의의 어떤 거기에 그 합당한 피처 매핑을 해가지고 막그 리그레이션을 한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IBF 커널 같은 걸 그 선정을 하고 이 이렇게 프레딕션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그 리그레이션을 했대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X에 대해서 지금 리니어 합니까? 곡선이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알겠어.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K를 선택했는데 이때 그 K가 어떤 논 리니어한 피처 매핑을 가지는 K였구나. 그래서 덕분에 이런 식으로 리그레이션 했다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커널 트릭의 한 가지 예시였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커널로만 하면은 저희가 예측 값을 알지 이 피처 매핑이 뭔지 모르고 피처 매핑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세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이 예측 값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예시가 원래 좀 뒤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왜 지금 했냐면은 이걸 해야 이제 그 커널 트릭의 또 다른 장점을 좀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이 방금 이 시계 보시면은 저희 이게 원래 리치 리그레이션 할 때 그 클로즈드 폼으로 존재하는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은 이 웨이트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빡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그 세타를 그 이 코에피션트랑 파이를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알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빡 구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K 이 커널 매트릭스는 각 샘플 간의 내적 값을 엔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n개면은 n by n 그 행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파이 이 매트릭스는 n by p에서 이 파이 트랜스포즈 파이 하면은 p by n n by p에서 p by p 나오니까 p by p 매트릭스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파이도 다 알고 있고 그 가정하에 파이를 알고 있어도 예. 이거를 구하는 거는 n by n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를 구하는 거는 p by p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n by p 해서 p가 n이 이제 샘플 개수로 보통 생각을 하고 p가 이제 어떤 피처 매핑 했을 때 그 피처의 개수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만약에 그 n보다 p가 훨씬 큰 하이 디멘셔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데이터를 다루면은 n보다 p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보다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오히려 쉬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그 코스트 상으로도 저희가 커널트릭의 이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장점도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포뮬라에서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다면은 꼭 특정 파일을 안 쓰더라도 어떤 K를 딱 정의를 함으로써 이것에 뭐 저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것과 관련된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를 벡터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K 그 커널은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널을 써야 뭐 이게 얘기가 되는 건가? 뭐 아무 매트릭스를 다 써도 되고 막 아무 함수를 다 써도 되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런 거 이제 valid kernel 타당하다 하죠. 예. valid kernel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valid kernel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를 한번 같이 알아보면은 일단은 necessary condition. 그러니까 그 valid kernel이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를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kernel이라는 게 그 피처 매핑 한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를 했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 커널이라는 게 어떤 피처 매핑하고 그러니까 어떤 피처 매핑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를 잘 활용을 해보면은 이게 이 피처 매핑으로 해서 뭐 내적해서 나오는 게 커널이라는 뜻이 그냥 K라는 행렬이 이 파시브 세미 데피닛 예 그러니까 양의 준정부 이거 참고로 이 PSD라는 거는 그 시메트릭도 이미 그 함의를 한 겁니다. 시메트릭 케어 PSD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를 네세서리 컨디션을 알 수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그 네세서리 컨디션이나 서피션트 컨디션을 아는 거는 쉽지만 그 필요 충분 조건, if and only if 조건에 만족하는 조건을 찾는 거는 좀 어려워요. 보통은 상당히 힘든 그건데 근데 운이 좋게도 이런 멀서스 디어럼이란 걸 토대로 저희가 서피션트 컨디션도 알고 있고 근데 그때 둘 다 사실 똑같더라. 즉, 그 K라는 애가 파시브 세미 데피닛 그 이라면은 이게 밸리드 커널이더라라는 거를 이 멀서스 디어럼에서 그 증명해 놨습니다. 증명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권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자연스럽게 그 이너 프로덕트의 어떤 그러니까 피처 매핑의 이너 프로덕트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파시브 세미 데피닛이라는 걸 끌어냈는데 사실은 파시브 세미 데피닛인 행렬은 전부 다 커널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널 매트릭스 커널을 찾는 과정은 그냥 파시브 세미 데피닛을 쓰고 찾아내는 그 과정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더라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했듯이 파시브 세미 데피닛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아무거나 갖다 쓰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기존의 커널들을 활용해서도 어떻게 그 커널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커널에 뭐 그 양의 상수 곱한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커널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다 밸리드한 커널이더라. 즉 이렇게 해서 만든 애들은 전부 다 파시브 세미 데피닛에 만족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때까지 위에서 커널의 어떤 예시들을 많이 봤는데 어 뭔가 좀 더 좀 쇼킹한 이런 커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지금 P가 여러분들 아는 그거거든요. 확률값. X에 대한 확률값이고 X 프라임에 대한 확률값인 거죠. 스칼라일 수도 있고 조인트면 뭐 D 차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곱 아니면 내적값을 이렇게 쓰면은 커널일까요? 커널입니다. 예. 이거 양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조건들 다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확률 어떤 벡터가 들어갔을 때 그걸 확률을 매핑을 하잖아요. 확률이라는 게 그 매핑이잖아요. 그거를 피처 매핑으로 쓰는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예시도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i가 주어졌을 때 i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 제가 이걸 설명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처럼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우시안들을 놓고 그중에 그 무슨 가우시안을 쓸 거냐 해가지고 막 하고 뭐 하는 거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얘기구나. 그때 나이브 베이지처럼 이 조건부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커널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히든 마코프 모델 예 맞을 거예요.
뭐 그런 거에도 똑같이 아이디어로 쓰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HMM이라 하는데 그거를 다룰 때도 저희가 이게 확률 모델인데 이걸 다룰 때 저희가 커널 트릭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커널 트릭의 이런 장점들 갖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조금 맞아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커널 트릭이라는 게 뭐 잘 쓸 수 있더라를 저희가 이미 많이 확인했어요. 근데 뭐 굳이 몇 가지 더 얘기하면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도 결국 다 전개를 해보면 아까 봤지만 그 이너 프로덕트로만 결국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널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더라 했고 저희 이미 봤습니다. 커널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 이걸 이제 보통 많은 수업에서 같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커널이 그 커널이 아니에요. 다른 커널이고 그 이거를 다 같이 다뤘을 때 어떤 장점도 있긴 한데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일부러 생각을 할게요. 뭐 대충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기만 해보시고 이거 좀 어려운데 아래서 다룰게요. 잠시만요. 너무 순서가 좀 그러네요. 자, 아래에서 다룹시다. 네. 그리고 아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아까 위에 봤었죠?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얘는 뭐 하이 디멘션은 아닙니다만 그냥 같은 2차원의 매핑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때는 리니어하게 분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 뭐 똑같은 겁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거 역순으로 한 거죠 아,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다시 해서 하고 이 선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 보니까 이렇게 원에 나오더라 이고 그리고 이런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어서 좀 아쉬웠던 방법들을 커널 트릭에 써가지고 논리니어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더라 이런 얘기. 그 PCA도 보시면은 다 내적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PCA 뭐 설명 안 했지만 뭐 그 아시는 분들 들으시면은 그 PCA가 이제 성형으로만 됐었는데 이거 만약에 내적으로만 표현돼가지고 커널 트릭을 쓸 수 있고 근데 커널 트릭을 쓰면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냐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애에 대해서 PCA를 하면은 뭐 축 이렇게 두 개 그어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을 텐데 이거를 커널 어떤 3차원의 어떤 커널을 잘 찾아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PCA로 그 전보다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커널 PCA에도 이런 커널 트릭을 활용할 건덕지가 있다는 거. 그거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저도 잘 이해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이게 함수 해석학 얘기입니다. 아무튼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함수 공간이라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이 뭐 H라는 함수 공간이 리파르션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 해가지고 뭐 RKHS라 부르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무튼 대충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대충 커널로 이렇게 잘 표현될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애들만 한번 F로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때 이제 이러한 오브젝티브를 가지는 이러한 코스트를 가지는 에서 F를 잘 찾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좀 낯설지만 그냥 보면은 리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비슷해요, 뭐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때 F는 함수다 보니까 함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경우의 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 RKHS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옵티멀한 그 펑션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커널에 대한 이 설명 결합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이 이거를 좌표계로 가지는 그 좌표들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로만 다룰 수 있는 거죠. 함수라는 애를 이제 어떤 n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룰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레프레젠터 티어럼이라는 거고 저희가 뭐 커널 리치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그냥 이런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이거 때려박고 그냥 알파를 찾는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론을 전개해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거고 자세한 거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NTK. 이건 진짜 뇌절 끝판왕인데 그냥 제가 커널이라는 게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다더라를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잠깐 넣어놨습니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은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건데 뉴럴 탄젠트 커널 뭘까 싶은데 저 뉴럴 네트워크가 막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막 차원도 그 뎁스도 엄청 길고 위스도 엄청 깊그 넓고 이런 애들이 그 알려져 있는 사실이 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샘플 개수보다 그 파라미터 개수가 훨씬 많은 그런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저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잖아요. 그 막 업데이트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막 좋은 W를 찾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저희가 웨이트 텐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 어쨌든 웨이트 텐서 학습된 웨이트 텐서가 실제 그 처음에 초기화된 웨이트랑 생각보다 그 차이가 아주 작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론이 설명이 돼 있고 이게 W0의 로컬 그러니까 로컬 주변에 이제 존재한다 이 얘긴데 이런 성질이 있을 때 장점이 뭐냐 하면은 테일러 어프로크시메이션 뭐 이렇게 해서 F라는 애를 미분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좀 근사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뭐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그래서 막 뉴럴 네트워크를 막 테일러 그 어프로크시메이션 한다는 게 테일러를 아시는 분들도 좀 저를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일단 그렇다 해봅시다. 예. 실제로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F를 막 아까 저희 위에서 저희 막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막 업데이트하면서 그거를 막 그 파이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FW를 이렇게 한번 바꾼 다음에 그거를 막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잘 얘기를 잘 직각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저 뭐야 이거 여러분 이 화려한 이 그 식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저희가 결국 볼 건 뭐냐면은 그냥 똑같은 함수를 쓰고 이너 프로덕트가 있다. 이거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야? 저 그레디언트 된 쟤를 파이 피처 매핑으로 가지고 저거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커널로 정의한다면은 우리가 저런 커널을 쓰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나게 깊고 복잡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커널을 어떻게 잘 써서 보면은 저희가 어떤 커널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한 그 프레임워크 단순한 상황으로 이렇게 단순한 벡터 스페이스 상황으로 다룰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론적 설명을 하는 그래서 딥러닝 띠어리 그 딥러닝 이론에서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 NTK를 이렇게 커널의 유용성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커널을 이렇게 좀 커널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자료랑 그 CS2구 같은 거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인 거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SVM에서 마저 한번 다뤄볼게요.